제가 그동안 해왔던 삽목 방법들, 또 많은 용토들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의 특징이 아주 자세한 겁니다. 그래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맞는 방법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잎 자르는 방법까지 오늘 이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다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세하게 자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 방법들 써보시고, 요것도 이제 정답이 없으니까 해보시고, 지금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잘 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다시피 잎을 잘라서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방법이 좋다라고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요. 잎의 크기도 크기지만 얘네들이 세로로 잘랐을 때 나오는 잎들하고 가로로 잘랐을 때 나오는 잎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보시고 이제 잘 되는 방법으로 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잎을 기증해줄 새 화분들 데려왔습니다. 이제 실험 대상으로 잎을 기증해 주시겠다고 캐츠 다이아 하고 그 다음에 캐츠 신상입니다. 둘 다. 얘는 이름이 아직 없는데 미니 사이즈입니다. 얘를 지금 잎이 작으니까요. 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얘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캐치 시리즈 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S가 빠질 수 없죠. 아주 잎맥이 크고 이 늠름한 이 DS 애들 가운데 이 사이 지금 꽃이 다 져서요. 얘를 이제 잎삽목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잎이 큰 아이, 그 다음에 잎이 작은 미니종, 그 다음에 이렇게 근육질의 요 아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네들한테 잎을 채취하겠습니다. 마취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꼭 하실 거는 마취가 아니고 이 소독입니다. 소독. 아주 소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균 때문에 죽는 거고요. 이 잎삽목도 마찬가지로 잎꽂이도 마찬가지로 세균 때문에 무르는 거예요. 세균 때문에 무르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서 무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 밀폐했을 때 얘네가 삽목이 잘 되거든요. 새싹이 잘 나오고 겨울에는요. 그런 거 같으면은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세균이에요. 모든 근원이 세균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균을 하셔야 됩니다. 살균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DSI 먼저 잎을 채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잎은 이제 수영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몇 포기로 나왔는데요. 뿌리찍기를 하기에는 아직 새순이 작아서 그냥 우선은 잎을 잘라서 삽목을 하고 얘는 이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순이 커지면 그때 이제 얘를 포기 나눔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오래된 아이를 삽목하시거나 분갈이를 하실 때 요 오래된 잎 있잖아요. 요거 지저분하죠. 이제 요 잎을 다 자릅니다. 다 이렇게 떼어내고 이제 새 잎을 가지고서만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영상 찍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도 계셔요. 계시더라고요. 계속 돌려보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꽃 판매할 때 소개할 때도 이제 가끔씩 조금씩 얘기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묵은 아이들은요. 이 잎 떼시면 안 됩니다. 이 잎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꽃대도 나오지만 새순이 또 나와요. 새순이 이 묵은 잎에서 꽃대가 나온 자리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떼버리시면 새순이 지금 이 상태보다 적게 나오겠죠. 네, 물론 새순이 나와요. 나오는데
새순이 어디서 나오냐면 줄기에서 나옵니다. 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묵은잎 지저분해도 아주 노랗게 돼서 얘가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는 이 묵은잎 떼어내지 마세요. 네, 떼어내지 마시고 이 새순이 클 때까지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새순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요 묵은잎을 내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묵은잎 떼지 마세요. 지저분하면 약간 가위로 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얘도 보면 얘도 이제 묵은둥인데요. 얘도 보면 새순이 이렇게 앞에서 나오기 시작하지만 여기 보시면 묵은 잎에서 이게 제일 첫 잎이거든요. 이 묵은 잎에서 보이시죠? 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묵은 잎 떼시면 안 됩니다. 네, 묵은 잎이 얘도 지금 연두색으로 되고 있어요. 도태되고 있거든요. 이 새순이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떨어져요. 그때까지는 얘를 내비두십시오. 그래야지 얘가 새순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또 줄기에서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네는 꽃대도 줄기, 새순도 줄기. 그러니까 새순, 그 다음에 묵은잎 자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알려드렸고 팁입니다. 이거 다 묵은잎 떼시고 이제 오래됐다고 떼시고 그냥 분갈이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새순을 기회를 없애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켜봤더니 이렇게 네, 묵은잎에서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묵은잎 떼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DS242 환자분 환자분은 아니네요. 네. 기증하시는 분 잎을 자르겠습니다. 이제 수영을 봐가면서 자르세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자릅니다. 자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영 맞춰서 자를 건데 요 잎은 그냥 놔두려고 해요. 요 잎은 놔두고 그냥 요 잎 정도만 자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새순이니까 냅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맞췄습니다. 얘를 자를까요? 근데 얘가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잎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둘게요. 그냥 두는데 조금 균형이 안 맞으니까 화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분은 안정을 취하게 이쪽으로 내비두고요. 다음 기증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름표 쓰셔야죠. 이름표. 네, 이름표를 만약에 이제 요 아이 하나만 DS242 요 아이 하나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잘라서 이제 이꼬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이제 고를 때 이제 만약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바로 이꼬지를 못할 때 바로 이꼬지가 혹시 이제 금방 뭐 나갈 일이 생기거나 급하게 나갈 일이 생기거나 하시면 잎을 이제 잘라놨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퍼백에 넣으시면 됩니다. 물 안 하시고 물 안 넣으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분무를 해서 얘를 습도를 유지해서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안에는 괜찮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녹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녹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물기 없이 넣어두시면은 시원한 곳에 두시면 2, 3주도 아주 거뜬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름표를 쓰세요. 이름표를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온 직구 애들은 빨간 이름표로 쓰고 있고요. 제 캐치 시리즈 애들은 파란 이름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데 이름표가 갑자기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씁니다. 이거 하셔가지고 이제 DS2422 오늘 4월 27일이죠. 이렇게 써가지고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얘를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다시 할게요. 장갑을 끼고 있어서 얘가 한 번에 안 잘렸어요. 이렇게 잘라서 아주 잘 붙거든요.
붙여놓으세요. 네, 붙여놓으시고 나중에 또 요거 떼어내시고 제설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캐치 다이아입니다. 캐치 다이아. 이 아이를 이 아이 잎이 아주 실하죠. 얘는 또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가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요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 뭉툭하지 않고 이 가위가 되게 뭐죠? 날렵해가지고 한 번에 다 잘립니다. 한 번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잘라요. 동그랗게. 저는 얘는 이제 신상이고 예쁘니까 얘를 다이아라는 이름을 이미 작년 가을에 얘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잎을 얻겠습니다. 얘한테.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분갈이를 해서 새순을 키워서 뿌리짓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얘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바로 안 하실 거면 아까처럼 지퍼백에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이꼬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 이렇게 얘는 이제 잎이 워낙 두껍죠. 얘도 두껍고 튼실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DS24 걔도 아주 두껍고 튼실하죠. 이제 근데 이제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얘 지금 미니 사이즈거든요. 미니가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름 지으려고 하는데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라일락에 배꼽까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요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이제 더 꽃다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빨리 입고 하려고요. 왜냐면 더워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저는 이제 새순 요 2개를 냅두고 반 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자르시면 얘가 강압성을 갑자기 많이 하다가 훅 줄어들겠죠. 그러면 뿌리에 약간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르지 마시고 우선은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꽃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가 영양이 꽃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채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가서 시계 하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얘는 아직 이름은 안 졌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죠. 이제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화분이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선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슬리프 이제 6호, 8호, 9호까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종 모종 화분 이거 쓰고 있습니다. 8호까지 이제 쓰고 있고요. 이제 8호 이상 되는 거는 9호에 안 심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요거 이제 까만색 모종 포트죠. 요것도 이제 사이즈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 하든 여기다 하든 슬리프에 하든 이렇게 3가지 종류 있고요. 아니면은 갖고 계신 모든 통에 하시면 됩니다. 모든 통에 하시되 지금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아래 구멍이 있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슬리픈이 좋거든요. 왜냐면 물기를 많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얘가 이제 혹시 세균이 생겨서 물 안에 세균이 생겨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슬리픈에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슬리픈에 하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정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슬리픈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너무 많이 필요하죠. 이런 애들은 제가 이거 다들 뭐 토마토나 딸기 같은 거 드시면 이런 거 통 있으시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얘가 수분 유지도 되고요. 여기 통풍이 돼서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겨울에도 좋고 얘는 사시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얘를 쓰고 있고 저는 그리고 따로 제가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이제 반찬통 일회용 반찬통이거든요. 뚜껑까지 있는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뚜껑까지 닫으시면 좋은데 이제 겨울에는 그냥 이 상태로 닫아도 돼요. 이 상태로 닫아도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풍을 시켜줘야지 차라리 물바림이 빠른 게 좋지 이 안에 이제 계속
다 온전히 이제 밀폐를 하신다고 했을 때 또 낮에는 얘는 또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번거롭죠. 얘는 너무 좋아요. 얘는 안 열어놔도 되거든요. 여기 통풍이 이제 되니까요. 근데 얘는 제가 이렇게 밑에 구멍을 뚫어서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멍을 뚫어서 쓰고요. 그렇게 하시면요. 뚜껑을 닫아놔도 됩니다. 지금 날씨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온전히 다 밀폐해서 닫아놓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면 되고요.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이런 애들 가로로 잘랐을 때 길게 나온 애들을 여기다 심으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자른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메스 준비하겠습니다. 메스 어디 갔죠? 아까 제가 칼을 챙겼는데 네. 이거 쓸게요. 그러면 이제 얘도 소독을 해야 됩니다. 커터칼 쓰시면 돼요. 커터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요즘 커터칼 안 쓰고 커터칼도 쓰고요. 이제 요 칼을 씁니다. 요 칼을 쓰고 있고요. 요걸로 이제 소독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이시겠죠? 네. 여기 아까 가위로 이렇게 오렸잖아요. 여기 부분을 얘는 세로로 두 조각을 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잘랐던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일자로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조각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나왔죠. 그래서 요건 작죠. 잎이 작으니까 얘는 6호에 심습니다. 6호에 어떻게 심냐면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무비상토에 여러 가지 용토를 섞은 요 흙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 정도 채웁니다. 이 정도 채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흙을 그냥 비벼서 아니면 물을 촉촉하게 해서 그냥 쓰느냐 그게 아니고요. 얘를 비빌 때 촉촉하게 하시면 됩니다. 촉촉하게. 축축이 아니고 촉촉이에요.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장갑에 요 정도 묻어나온 정도? 촉촉하죠, 이러면. 이 정도의 습기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흙 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저는, 숟가락 씁니다. 일회용 숟가락 쓰고요. 저도 이게 잼 바르는 거거든요. 이거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 됐거든요. 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썼는데, 지금 숟가락 씁니다. 숟가락이 편해요. 이거 하나씩 하기에는 얘가 화분에 하기에는 얘가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약간 아니면 손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해서 얘를 좀 잡아주세요. 얘가 안 흔들리게. 얘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안 흔들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도 여기다 해볼게요. 얘는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가 흙이 없으면 이렇게 담아서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얘도 이제 나중에 제가 할게요. 지금 시간 없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라이브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슬리픈에 하시든 요거에 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잎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얘를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얘는요.
여기 인맥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인맥. 여기 사이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인맥을 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얘가 대부분은 요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릅니다. 먼저는 위에를 이렇게 잘라요. 잘랐죠? 네. 그러면 얘가 여기 인맥 사이사이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뒷부분에도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화분 사이즈에 맞게 요거 8호에 맞겠네요. 네, 여기에 이렇게 심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네, 요렇게 자르는 겁니다. 요렇게 자르는데 요 대에 있잖아요. 요 줄기 부분 요거를 다 없애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인맥 사이사이에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줄기. 요 부분을 자르셔야 돼요. 요 부분을 안 자르잖아요. 그러면 요 인맥에서 요 줄기에서는 새순이 안 올라와요. 만약에 자르시다가 이거를 고정시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다 안 자르고 인맥이 아니라 이 줄기를 조금 남겼죠. 이러면 요 끝에서 나옵니다. 끝에서만 나옵니다. 여기 가운데 안 나오고요. 요거 인맥을 다, 이 줄기를 다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 인맥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아예 없게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닫으면 너무 좋죠. 이제 이거는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도 해요.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길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거 모종판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제일 작은 모종판 사이즈인데요. 저는 요즘 얘가 이제 여기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큰 거를요. 이렇게 큰 거를 여기다가 심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흙이 되어 있다.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안에를. 요 인맥이 짓누르지 않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짓물러서 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르실 때도 먼저 이거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심었죠. 이렇게 심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서 얘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흙이 무게가 있어요. 용토를 많이 넣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요. 그냥 상토만 했을 때는 얘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용토를 많이 넣는 이유가 통풍도 좋지만 통풍도 좋고 이제 더워졌을 때 이 흙이 열을 많이 받지 않는 상토만 넣었을 때는 열이 굉장히 많이 상토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멩이를 용토를 많이 넣는데요. 이 잎을 잡아주는 데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용토를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를 심었습니다. 얘도 그냥 여기다 심을게요. 뭐 심는 거야 뭐 금방 심죠. 예. 이렇게 해서 심었죠. 근데 얘가 원래는 상토에 펄라이트만 있으면요, 얘를 이렇게 막 흙을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판에 이제 모종판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여기다가도 하지만 우선은 제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 모종판 큰 사이즈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받침대로 쓰는 거기다가 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이름표를 꼽아서 거기다가 이제 한꺼번에 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무 많아서. 근데 조금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조금만 있으니까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화분 쓰시면 되고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요거를 쓰시면 되고, 요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심는 건 이제 쉽습니다. 쉬운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덜게요. 상관없습니다. 얘네가 흙이 묻혀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가위로 자를 때도 있어요. 가위로 자르는데 저는 가위로 안 자릅니다. 상관없어요. 다 뭐 전문가들 뭐 많이 키우시는 뭐 그런 분들도 가위로 다 잘라서 하죠. 이렇게 잘라서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 아까 칼로 했죠. 근데 이렇게 가위로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얘만 오려내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잘랐죠. 얘도 입맛 보이고 얘도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3등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다. 가위로 자르지 않은 지가 꽤 된 게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칼로 잘랐을 때랑 비교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네, 요거는 가위로 자른 거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칼로 자른 겁니다. 저는 눈에 확 보이거든요. 얘가요, 칼로 잘랐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잘려요. 단면이, 여기 단면이 아주 깨끗해요. 근데 가위로 자르면요, 얘가 두꺼운 가위는 아니에요. 두꺼운 가위는 아닌데, 가위로 자르면 여기 인맥 부분 있잖아요. 여기 사이사이. 여기가 짓눌러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짓눌러지면, 물론 싹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물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벌써 짓물러서 여기가 딱 가위로 자르면 여기가 눌려져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칼로 자르면 완전히 깨끗하죠. 하나도 짓누른 자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한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자르면서 가위로 잘라도 보고 뭐 커터칼로도 잘라보고 다 해봤는데 칼로 자르십시오. 칼로 소독을 잘 하셔서 소독을 반드시 하셔서 이렇게 단면이 안 무르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운데 요거 다 자르셔야 돼요. 다 자르셔야지 요게 남겨두시면 거기에서 싹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심으시면 되죠. 이제 수태 하시든 어디 하시든 하면 되고요. 얘를 저는 이제 긴데 저는 어차피 긴 모종판에 이제 심을 거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2조각 내셔서 네 조각이 나왔죠. 4조각이 나오고 얘도 나왔죠. 이렇게 해서 얘를 어디다 심어볼까요? 네, 동생사 심어볼까요? 녹소토 많이 하시니까 녹소토에 심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요것도 딸기팩 같은 그거거든요. 그거 뚜껑 자른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아까 물을 줬어요. 물조리개로 얘를 물을 줘서 적게 만들었어요. 적게 만들어서 얘는 하나 더 잘라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녹소토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생사나 저곡토 하시면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용토만 달라질 뿐이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넣을 때 수저나 도구로 얘를 흙을 파내신 다음에 얘를 살짝 얹어서 그 다음에 덮어주셔야지 얘를 이렇게 판 다음에 얘를 꾹 누르면 안 돼요. 얘가 반드시 이 단면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 단면이 짓누르면 안 돼요. 네, 짓누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세균이 여기 붙겠죠. 근데 온도가 서늘하면 이제 세균이 안 붙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면 조금이라도 무른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세균이 붙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됐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동생사 저곡토 안 움직이죠. 이제 녹소토 같은 경우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소토를 안 한 이유가 저는 얘를 자꾸 이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옮기니까. 근데 이제 녹소토에 심으시고 이제 한 곳에 두시면 녹소토에도 잘 됩니다. 얘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묵은 상태에 또 산성기가 있어서 균이 번식이 안 하기 때문에 세균이 이거 많이 쓰세요. 이거 굉장히 잘 된다고 하셔요. 이거에만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만 하십니다. 이것도 뿌리 나면 그대로 심으시면 되고 저곡토랑 동생사에서도 이제 나면 그대로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분이 이제 유지가 되면 얘가 항상 이렇게 잎이 싱싱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얘를 맨날 만져보시면 안 되고요. 얘는 그냥 항상 한번 꼽으시면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른 단면이 세균이 안 붙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보여요. 근데 이제 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훅 말라 있다. 그러면 얘를 지퍼팩에 지퍼팩이나 어떤 봉투에 담아서 얘를 수분을 유지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면 여기에 수분이 있잖아요. 여기 녹소토도 마찬가지고 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을 계속 붓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 막혀 있잖아. 얘는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봉투에 덮어두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느 정도 한 3, 4일 정도 서늘한 곳에 두시면 얘가 잎이 빳빳해진 게 이제 더 이상은 수분을 분실하지 않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뿌리가 내려서 이제 요즘 날씨 같은 경우는 아마 2, 3주 안에는 싹이 올라올 겁니다. 이제 겨울에는 한 달 돼도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싹이 빨리 올라와요. 이렇게 20도 이상, 22도, 23도 막 넘죠. 그러면 싹이 빨리 올라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이제 별로 없을 거고 할 테니까 이제는 폭풍으로 새싹을 내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삽목을 하셔서 많이 만들어 두세요.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가을에 밭대기를 이제 만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애들은 이렇게 해서 물이 말랐다 싶으면 요 분무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를 사용하시고 물을 주지 마시고 분무기로 뿌려주세요. 분무기로 뿌리세요. 얘도 이제 흙이 마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색깔이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보일 거고, 그리고 색깔 아니어도 이 용토 색깔 아니어도 이 잎이 처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두시고, 그리고 이제 쌩쌩하다 싶다 하더라도 싹이 나올 때까지는 우선은 밑에 물이 흥건하지 않게 이 분무기로 하시는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항상 살균제를 뿌려주세요. 살균제를 아주 약하게. 만약에 스프레이형으로 용기에 되어 있는 뭐 균킬이나 이런 거를 사셨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연하게 이렇게 스프레이통을 하나 사셔가지고 조금만 넣으시고 얘네가 말랐다 싶을 때 그걸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항상 살균을 잘 하시면 안 죽습니다. 세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균 때문에 무르는 거고 세균 때문에 얘네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꼬도 그렇게 하시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저는 워낙 시간이 없어서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많이 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저에 비해서는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관리 잘 되고, 네. 잎이 싱싱하면 아주 잘 나옵니다. 싹이. 이렇게 해서 싹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잘랐죠. 그러면 여기서 인맥만 나온다 했죠. 아주 조그맣게 나옵니다. 조그맣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뭐가 있냐면 요렇게 하면은 싹이 가운데 인맥 큰 그 부분에서 줄기 부분에서 크게 나오고 옆에는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새싹이 아주 크게 잘 자랍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렇게 하시면. 근데 이제 요렇게 하시면 아주 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디게 클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시면 조금 나와도 얘도 근데 뽀글뽀글 막 나올 때도 있어요. 있는데 얘 같은 이렇게 이제 세로로 자르시면 큰 줄기 부분에서 크게 새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빨리 분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삽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살균 하라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거, 또 칼 사용하시라는 거, 가위 말고, 물론 가위로 하셔서 아주 잘 키우시는 분 많아요. 압니다. 아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절대 세균 때문에 무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옹이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최대의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환경은 제가 다 일일이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삽목하는 영상, 네, 오늘도 1시간이 넘겠네요. 이제, 1시간이 넘겠네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려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삽목 후에, 새싹 나와서, 분리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편에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셔서 얘가 이제 싹이 나오는 어떤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물꽂이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싹이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싹이 나왔죠. 이런 애들을 이제 흙에 심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자르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무른 부분을 자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심으실 때 똑같이 이렇게 촉촉한 흙에 심으시고 물을 안 주시면 됩니다. 물을 안 주시면 안 물러요. 얘가 물꽂이한 애들을 잡고 정식만 하면 흙에 옮기기만 하면 녹는다고 하는 게 물을 주셔서 그래요. 물을 주지 마시고 흙을 촉촉하게 하셔서 축축 아니고 촉촉하게 하셔서 얘를 옮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잘 자랍니다. 지금 날씨는 아주 잘 됩니다. 지금 아주 잘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살릴 수 있는 삽목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지금은 테이크아웃 컵에 넣으시면 무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하시면 저는 이제 공중 습도가 잘 유지되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이 이제 막 문 열어놓으시고 환기 잘 되고 하면 얘가 이제 뿌리가 나기 전에 잎이 시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렇게 뚜껑 있는 딸기통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 있는 딸기통에 하셔서 조금 여기 숨구멍이 있으니까요. 네, 숨구멍이 있으니까 닫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얘가 지금은 녹지 않아요. 지금은 뭐 더위로 녹거나 이런 일 없으니까요. 요렇게 딸기통에 하시면 됩니다. 딸기통에 하셔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런 삽목 상자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비닐봉지에 넣으시면 돼요. 비닐봉지에 한 며칠 넣어두시고 서늘한 곳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러면 그때 비닐을 한 반 정도 여시고 그 다음에 식물등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싹이 아주 잘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식물등에 두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식물등에 두시면 얘가 환기는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등도 10가지 쐬고 있기 때문에 금방 처집니다. 금방 처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뚜껑 닫아도 되죠. 그러면 비닐로 덮으시고 열으시고 열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 알려드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삽목하기 완전 정복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 많이 늘리셔서 네, 올 여름은 죽어도 죽어도 상관없다. 난 더 많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애들을 내가 더 많이 만들어놨다 하시면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름에 안 죽어요. 여름에 에어컨 트는 환경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에서는 잘 안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세균 때문에 죽는 거고, 방지 안 해서 죽는 거고, 네. 여름에서 가을 될 때 환절기 때 병충해가 붙어서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트시고 환풍 잘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고 그리고 통풍 좋게 흙 하시고 하시면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보십시오. 작년에는 너무 정보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통풍 좋게 또 그 다음에 햇빛 짱짱 아마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도 또 베란다에 놓으시고 근데 실내에 들이시고 거실에서 그래도 낮에 가끔 에어컨을 트는 환경에서 통풍 좋게 물을 두루듯이 두시고 하시면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 삽목 잘 되는 계절입니다. 금방 싹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늘리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키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삽목 영상 이걸로 완전 정복 되셨죠? 네. 이후에 얘네들이 싹이 나고 안 나오고는 이제 운명에 맡깁시다. 네. 심신 안정을 위해서 너무 신경 쓰면 또 죽었네 하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스트레토가 스트레스예요. 어쩔 때는. 하지만 또 꽃을 보면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스트레토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아주 예쁜 힐링되는 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네, 편하게 먹으시면 얘네들이 도와줄 겁니다. 또 똑같은 애를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삽목하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이제 싹 나온 이제 모습들 이제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삽목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된 애들, 2달 된 애들, 그리고 이렇게 싹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꽃냥이들한테 죄송한데 회원 전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냥이들 이제 또 질문 받고 댓글 주시면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꽃냥이들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일주일 됐는데 가입하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지금 영상도 안 올리고 했는데요. 이거 삽목 후 영상 제 삽목이들 삽목해서 싹 나온 애들 회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이제 저녁이거든요. 주말 저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내일 휴일 충전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옹이네 꽃집 야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